안녕하십니까, 장욱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산 부동산 아이러니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동의 아파트 중에 해운대 아이파크가 왜 가격이 안 오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의 LCT, 그 다음에 우동의 마린시티 자이, 그 다음에 남천동 삼빛비치를 보면은 우리가 바닷가를 보면서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왜 현대아이파크는 가격이 항상 여기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현대와 수영동의 아파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중동 LCT의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동 LCT 아파트가 평당 3,623만원을 넘었습니다. 3,600. 물론 이거는 최근 거래 한 건이 27억 81층이 27억 2,9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한 18억부터 25억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전 거래 75층이 23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갑자기 81층이 27억 2,900만원, 그러니까 3억 5천만원이 되어버렸죠. 갑자기. 그죠? 75층에서 81층, 층수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죠? 거래가 됐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도 하거니와 이 거래로 인해서 지금 이 아파트가 평당 3,600만원을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거래는 제가 지금 조금 외지인이 거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외국인이나 외지인이 어떤 정확한 시세를 파악 못하고 거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5평을 안 보고 65평을 안 보겠습니다. 자, 65평을 한 보면은, 자, 지금 현재 거래가 상당히 꺾였죠. 그죠? 우리가 11월 달 입주하면서 상당히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33%, 6억이나 올랐단 말이에요. 6억.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거래를 한 6억, 25억짜리 아파트를 69층 있는 거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25억. 직전, 자, 그런데, 그 다음 3월 달에, 2월 달에 25억에 거래된 것이 74층이 19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래.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새가 꺾였다는 거죠. 새가 꺾였어. 그리고 매물 건수가 여기서는 9건이 나와 있지만은 이 평수에 실제 거래는 계속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이후로 2020년 3월 이후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가 타겠죠. 그죠?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LCT는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향 곡선으로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58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58평도 11월 달에 입주를 하면서 12월 달 한 달간까지는 상승하였습니다. 2억 2천만원 정도가 상승하였죠. 근데 한 두 달 간격으로 2020년 2월 간격으로 오히려 입주 시보다 마이너스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계속 한 건씩 그 이후로
4건, 3건씩 거래되지만은 17억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우리가 2,928만원, 아직 3천만원을 못 넘고 있습니다. 매물 건수는 이 평수가 지금 18건이나 나와 있는데도 실제는 4월 이후로는 지금 매물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자 우위가 되고 있겠죠. 그죠? 가격이 그러면은 앞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동의 아파트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현대 LCT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LCT가 무너지면은 저는 중동의 이 상업지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중동은 거의 상업지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지 아파트는 항상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만 LCT가 바다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다 하고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죠? LCT가 무너질 가격이 내려앉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왜 오르는데 자꾸 내린다고 하느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중동의 아파트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이 LCT라고 보기 때문에 이 뒤에 아파트들도 언젠가는 그 힘을 잃으면은 내려앉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마린시티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죠, 마린시티 자이가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린시티 자이가. 자, 시아파트 2년차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라고 해서 지금 치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린시티 자이가 자 입주를 하면서 11월 달에 입주를 하면서 같이 이제 거의 동시에 입주했네요. 그죠? 자, 11월 달에 이 세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258세대라서 상당히 작은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입주 후 11월 달 이후 4억이나 올라 버렸습니다. 4억. 물론 매매 건수는 많지는 않죠. 자, 여기 한 건, 그래도 3건. 자, 11월 달에 우리가 평균 7억 6,800만 원인데, 자, 12월 달에 한 건이 갑자기 10억을 쳐버렸습니다. 10억을, 그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10억. 5억 9천. 물론, 그전에는, 평균 8억, 45층이 8억 천 정도 했네요. 그죠? 40층이 6억에서 계속 상승을 했네요. 그죠? 6억대에서 7억까지 올라가다가 6억에서 다시 떨어졌어. 자, 7억 6천 정도, 그죠? 이렇게 11월 달에 우리가 상승장을 좀 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갑자기 10억, 그죠? 10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10억으로. 45층, 43층인데 8억에서 2억 5천이나 뛰어버렸죠. 2억 5천. 그러다가 6월 27일 또 11억 8천만에 거래됐습니다. 11억 8천만에 46층이. 그죠? 이렇게, 그죠? 저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왜 오를까? 이렇게 많이 오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망권을 보면은, 물론, 여기 혹시, 요 보면은, 자,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조망이, 이 아파트는, 요 조망은, 그죠? 이 밝은 날 보면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조망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죠? 이 아파트가 이쪽에서도 조망이 잘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수영천, 도심, 강경. 조망권은 그죠? 아이파크나 이거나 보면은, 저는 아이파크가
좀 더 조망거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죠? 뭐 내부는 그냥 평범해 보이네요. 사실 뭐 조망은 사실 아름답습니다. 그죠? 제가, 아이파크 조망을 보고서, 제가 입주할 때, 아이파크 공사를 들어가면서, 그때 40평대 같은데 상당히 이쪽 두 라인을 걸친 조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본 조망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48평일 겁니다. 제가 본 조망이, 그죠? 요런 조망 다 거기서 봤단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아이파크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망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요트 경기장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예쁘고 강한대교 보는 쪽도 한 번씩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조망은 그죠? 아까 우리가 자이 그죠? 어, 마린시티 자이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죠? 조망이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망은 산익 비치도 저는 못 따라간다 생각. 이 바다만 보는 게 아니고 바다와 시내 조망을 이 조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 한 획의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학생 때 그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되게 많이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조망을 제가 보고는, 야, 부산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망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구조가 조금 삐딱삐딱하게 되어 있어가고, 이런 구조를 보면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이 좀 삐딱삐딱합니다. 전부 다 삐딱삐딱 해가지고 침대 놓기도 좀 안 맞고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기에는. 근데 조망 하나는 진짜 끝내주죠. 그리고 이제 이 단차이기 때문에 조금 춥다는 그때 난방하고 이런 게 조금 안 좋다는 그때 인식은 제가 하고 왔습니다. 여름에 공사하는데 우리가 이 현관문을 못 열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도 못 열게 하고 내부에서 그저 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는데 이거 내부에서 그때 먼지 날린다고 처음 입주할 때 막 창문도 못 열게 하고 현관문도 아예 문을 못 열게 한 공사를 하는데 그래갖고 엄청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왜 가격대가 1,700만 원인데 1,700만 원대인데 여기 3,50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2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10년 차고 2년 차인데 겨우 그저 8년 차밖에 안 나는데 그럼 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그죠? 이게 역에서 어 마린시티까지 아이파크까지 재보니까 한 800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거리가 800m 우리가 도보 거리로.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가깝겠죠. 그죠? 뭐 이렇게 간다 하고 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한 여기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뭐 한 600m, 한 200m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입니다. 그죠? 200m. 200m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물론 200m 크죠. 그죠? 전철역에서 가까워서 올라가는가? 근데 200m 차이 치고 너무 그죠? 가격 차이가 2배까지 차이 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겠느냐? 아이파크도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죠. 처음에 입주할 때는 야 부산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와 전부 다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이파크를 보면은 부산의 바다 조망으로는 제가 최고로 치줍니다. 아이파크 조망을. 다른 아파트 아무리 삼익비치보다는 저는 아이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다 조망으로는 이 바다 조망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가 그죠 무슨 연유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 기간을 봐도 거의 그죠 제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리 이게 뭐 무슨 이유인지 제가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안 오르는지 그죠 주위의 아파트들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은 바다 조망이 있다고 해서 다 오르는데 왜 이 아파트만 안 오르는지 저는 그게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제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3,500이 넘었죠, 그죠? 마린시티 자이가 세대수도 그죠? 마린시티 자이는 세대수도 작고 아이파크보다. 그런데도 왜 이 3,579만원 가격이 되는지, 아이파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마린시티 자이가 어떤 입지 조건이 좋거나 무슨 최고의 자리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파크가 왜 가격이 안 오르는지, 안 그러면은 마린시티 자이가 왜 가격이 오르는지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구독자님들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타닉비치 타운 그죠? 우리가 재건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 타닉비치가 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3,200만원, 우리 47평이 3,200만원에 28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28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30평대도 한번 볼까요? 34평이 3,600만원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30평이 3,200만원대.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30평이 3,200만원대. 5건이 이제 최근에 거래됐는데, 뭐, 41급 3,600만원대까지 올라갔죠. 그죠? 최고는. 그러면은 과연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다 생각하고 더 오르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 3,600만원대, 3,500만원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균 한 3,50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매물 거래상으로. 물론 건수는 5건이니까 조금 많이 거래됐죠. 그죠? 최근에. 이 얼마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추가 분담금도 있을 건데, 그러면은 과연 이 아파트 혼자 5천만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죠? 저는 지금 한 3,500만원대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거의 한 5천만원대 가야 투자 수익을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매매할 때, 입주할 때, 그죠? 과연 그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부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단점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전철역에서 멀다는 겁니다, 이게. 자,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여기 거리가. 그죠? 거리가 여기 들어오기가 길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나마, 빠른 길이, 뭐, 일주길이겠죠, 그죠? 일주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거의 900m란 말입니다. 900m. 그죠? 900m. 야, 전철역에서 900m를 걸어 들어오는 지역이면은, 그죠? 멀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거의 역세권은 아니다. 조금 벗어났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신축 아파트로 지으면은 아주 멋있게 짓죠. 그죠? 멋있던, 자, 건축물이 올라갈 거고, 물론 아이파크처럼 그런 멋있는 건축물이 올라갈 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조망권을 볼 때, 과연 이게 지어지면은 어디가 조망권이 더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린시티에서 보는 이 전경이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 상비치가 낮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한대교 라인은 이쪽 라인이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됨으로써 재건축됨으로써 오히려 마린시티에서 보는 조망권이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상비치에서는 보는 지금 우리가 마린시티가 뭐 아주 훌륭한 조망이라 해가지고 보고 있지만은 상익비치가 지어지면 마린시티에서 보는 상익비치하고 강한대교와 상익비치를 바라보는 이 전망권이 더 좋아지겠죠. 물론 또 방향성도 보면은 남서 방향 아닙니까? 약간 남쪽을 끼고 있지만 상익비치에서는 오히려 북동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북동 방향. 그래서 북쪽을 바라봐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고르는데 방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남동이냐 남서로 보는 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이제 북동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본다는 것은 좀 안 좋죠. 그죠? 북동은 조금 북서가 또 되면 상당히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아파트들은 3,500까지 이렇게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왜 이게 마린시티 현대 아이파크는 안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신축이 올라가면은 구축도 따라 올라가야 이게 진짜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신축 아파트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바닷가 수육만을 끼고 있는 바닷가 라인 아파트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헛상이다. 약간의 헛상이 보인다는 거죠. 어, 만약에 입주하고 나서 우리가 한 몇 년만 지나버리면은 그 헛상이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물론 아파트들은 다 좋은 아파트들이죠. 우리가 아이파크 아파트가 나쁘다고 할 수 없듯이 사익비치, LCT, 그리고 마린시티 자이가 안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대 아이파크를 보면서 사익비치와 마린시티 자이, LCT의 미래 가격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허황된 꿈은 좀 꾸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